국민이 원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군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은 무엇일까요? 국방 포커스 지금 시작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불가피한 민군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와 지역 주민의 요구 사항, 어떻게 균형 잡아야 할까요? 우리 군은 소통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대군 신뢰 회복과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 소통을 통해 민군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우리 군의 계획과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분들 소개해드리죠. 서주석 국방부 차관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하우훈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대학 학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현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국민과의 소통이죠. 그래서 먼저 소통의 중요성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허 교수님, 소통 왜 중요하고요? 꼭 필요한 것일까요? 예, 국민과의 소통이 참 필요하죠. 그것은 두 가지로 말씀드려 볼 수 있는데 우선 민주주의 제도가 매우 고도화됐지요. 네. 과거와는 달리 국민들이 강한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자신의 재산이나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참여하려는 성향이 아주 높습니다. 네. 1991년 지방자치 이후에는 주민과의 소통도 중요한 것도 그런 까닭입니다. 또 하나는 국민들이 정보통신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네. 또 교육도 수준이 높아지고요.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정부 정책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상생의 길을 찾는 모세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그중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일 텐데요. 그래서요, 김 박사님, 갈등 관리의 중요성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정부가 하루에 만든 수백 개의 정책들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일반 국민들이 그걸 아는 경우는 사실 매우 드물죠. 네. 근데 어떤 정책이 그 개인의 생활이나 삶에 그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네. 특히 또 이제 특정한 그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이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이제 소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사실 이 과정에서 첨예한 대립이 발생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한테 필요한 역량이 바로 갈등 관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같은 경우는 전국에 한 1,600개 이상의 군 사격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4,000개 이상의 또 군사시설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주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에도 사실은 좀 군 갈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잠재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최근에는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갈등 표출 가능성들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남북 관계가 변화함에 따라서 접경 지역에 살고 있는 이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좀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든지 혹은 또 전향적으로 민군 상생 정책 같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요구들이 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군 시설이 지역 발전에는 좀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또 지속적인 갈등이 발생될 그런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더 큰 변화는 주민들의 대응 방식에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이런 시설들이 입지하더라도 감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좀 집단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예.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방부도 이런 변화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갈등 관리 역량이 필요한 이제 시점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할 때에도 이제 주민들과 어떤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예.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하나하나 갈등의 요소를 짚어가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특히 갈등 관리를 잘하게 되면 사회적인 비용도 감소될 네. 수 있고 또 정부랑 국민, 또 국민과 국민 간에도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예.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갈등 관리 국방 차원에서 왜 필요한지 중요성을 굉장히 종합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장관님 실질적으로 많은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갈등 관리 역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국방 관련 갈등 관리 어떻게 국방부 차원에서 지금 해결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해 주세요. 예, 두 분 패널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정말 이제 강한 민주주의 시대이고 군이 성역이었던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전국의 군 건물이 10만 동이 넘고요. 네. 지금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 주둔지가 4,000개 이상, 훈련장, 사격장만 해도 1,6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도처에 군사시설이 있고 다 주민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군사시설이 주로 야산, 격오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적이 많았습니다만 이제는 도시화, 도시의 팽창에 따라서 주민 생활 근거지와 바로 가까운 곳에 있는 예. 지역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주민들의 민원도 정말 커졌고요. 저희가 그런 시민들의 불편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적극적으로 예. 대응하고 또 설명해드리고 이해해드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접경 지역 같으면 아시는 네. 것처럼 많은 그 주민 불편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주민 불편들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현장 대응 TF라는 걸 만듭니다. 예. 그래서 그 지역의 군부대 또 지자체 주민 대표들과 협의해서 문제를 푸는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을 또 국방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7년부터 리스크 지역 상생 전략 회의를 해서 네. 여러 가지 군 시설 관련해서 나오는 리스크들, 위험, 불만들을 네. 우리가 지역과 상생하는 차원에서 네. 협의해가는 전략 회의를 갖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현장 대응 체계를 지원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잘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을 해오고 계시고 또 성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허 교수님, 네. 결국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갈등 관리를 이제 해야 되고요. 갈등 상황에서 이제 대화의 중요성은 뭐 빠뜨릴 수 없는 키워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등 관리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좀 더 부각시켜 주시겠습니까? 네. 차관님 말씀처럼 이제 지속적인 대화를 만들어 가시는 것은 네. 군과 지역 사회의 갈등을 풀 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갈등이라는 것은 사실 상대방과의 사실인지의 차이, 이해관계의 차이, 예. 그리고 목표 등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끊임없이 조정을 해 나가는 것이고 그건 뭐 인간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네. 오죽했으면 호모 컴플리투스라고 그래서 갈등하는 인간이라고 했겠습니까? 네. 이제 국방 시설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은 이런 것입니다. 2013년인가로 기억이 되는데요. 횡성군의 이제 중대급 탄약고를 양평군의 지평에 있는 지평 탄약고로 합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사실은 대화가 썩 잘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국방부하고 횡성군 쪽, 즉 보내는 쪽에서는 대화가 잘 됐는데 네.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사실 대화가 부족했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초기에는
좀 대화가 부족해서 긴장 상황이 됐지만 네. 이제 양평군과 양평군 주민들이 같이 이제 대화에 참여하면서 상생의 길을 마련해서 네. 현재로서는 2014년부터 이제 그런 길을 가서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지평 탄약구로 합쳐지고 양평군에도 최근입니다만 작년 12월인가 251만 제곱미터인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도 해 주셨죠. 따지고 보면 결국은 처음에는 초기에는 갈등 상황이 잠재되어 있던 것이 옮겨가는 것을 양평군민들이 뒤늦게 알면서 네. 긴장 상황이 됐다가 그것을 이제 대화로 국면으로 풀어나간 것이니까 여기서도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 관리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게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갈등 관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은 원래 좀 사전적인 좀 지식과 갈등 관리 지식을 미리 좀 숙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을 예상하거나 네. 또는 발생이 초기 단계에 있어서 서로 상대방이 어떤 목표, 어떤 이해관계 또는 사실인지에 잘못이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네. 사실은 처음부터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도 막상 정부 정책을 또 이제 오늘같이 군사시설을 입지시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네. 사실 그 갈등 관리 커뮤니케이션이 처음부터 잘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제 교훈을 얻고 예. 성공 사례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세가 또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 뭐 보충하실 거 없으신지요? 예. 아까 제가 저희 국방부와 군의 갈등 관리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실제로 그런 체계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여기저기 지역에서 네. 갈등들이 막 생겨났을 때 과거에는 군에서 사전 설명도 없었고 또 군사시설이 배치되는 과정에서도 과정 자체에 또 설명도 없었습니다. 네. 그 뒤에 불만들이 막 터져나와도 거의 거들떠 보지 않은 그런 시절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저희가 군사시설이 갈 경우에 보안의 필요성 때문에 초반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만 예. 주민들에게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갈등이 막상 생긴 지역이라고 한다면 과거처럼 이렇게 도외시하는 게 아니라 일단 담당자가 갑니다. 저도 여러 번 그런 네. 곳에 갔는데 가보면은 이미 불만이 터져나온 곳이기 때문에 관계가 아주 정말 냉랭합니다. 근데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계속 해나가면서 예. 서서히 관계들이 풀어지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을 저희가 가능한 부분에서 수용하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새로운 관계들이 형성되면서 군과 지역사회와의 또 다른 정말 협력과 상생의 모델로 예.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갈등관리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차원에서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갈등 관리 커뮤니케이션 튼튼한 안보와 또 국방을 만들기 위해서는 빠뜨릴 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강한 국방은 정말 국민의 강한 지지와 이해를 바탕으로 저는 큰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접경 지역도 많이 방문하셨고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셨죠? 예, 접경 지역은 최근 들어서 특히 더 큰 이제 요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접경 지역은 오랫동안 군사력이 집중돼 있으면서 주민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신 곳이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있었는데 특히 작년 이후에 남북 관계가 변화하면서 접경 지역에도 또 다른 그런 변화의 흐름이 필요하지 않는가 네. 이런 요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속에서 지난 3월과 4월에 저희 정경두 장관님께서 강원도 지역도 예. 방문하셨고 또 인천 지역도 방문하셔서 지자체, 군부대, 장병들과 또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저희가 광범위하게 의견들을 수렴했고요. 저는 작년 초부터
적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라는 것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작년 2월에 군에서 적폐청산위원회에 권고를 받아들여서 군 장병의 외출과 관련해서 그 위수 지역 제한을 철폐하겠다라는 식의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장병들이 그 해당 지역으로 안 가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될 경우에 그 접경 지역의 경제가 파탄된다라는 예. 그런 우려가 컸고요. 그때 국방부로 그 10개 접경 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그 지자체 장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네. 아주 강한 요구도 하시고 그랬는데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희한테 어떤 체계를 새롭게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기마다 한 번씩 네. 그런 시장군수님들과 만나서 네. 체계적으로 그분들의 요구를 받고 군에서 검토한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고 또 군에서 하는 조치들이 미흡할 경우에 추가적인 요구를 또 받고 예. 또 다른 협의를 해나가는 그런 이제 협력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접경 지역 외에도 물론 다른 지역도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갈등관리 협의체라는 차원에서 정말 많은 그런 대화 모델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례별로 또 접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어떤 패턴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훈련장, 사격장, 네. 또 비행장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 것들의 하나하나마다 저희가 갈등관리 모델을 만들고 네. 그 모델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다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전문가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지 네. 저희가 그런 것들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애써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군사 시설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군 훈련장을 둘러싼 갈등이 또 아닐까 싶은데 고민도 깊을 겁니다. 민원 현황은 실질적으로 어떠하며 어떤 관리가 진행되고 있는지 교수님 혹시 이런 부분 뭐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예. 군이 사실은 뭐 작전을 한다든가 뭐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전투가 있다든가 할 때는 국민들이 사실은 다 인정하지요. 근데 문제는 미리 준비하는 것, 이제 훈련장이라고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네. 훈련장에는 뭐 사실은 이제 사격장이라든가 기동훈련장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훈련 시기에서 이제 주민들의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막상 전 국가적으로 닥친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러신지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네. 반면에 또 민원이 발생하는데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타당한 면이 여러 가지로 있지요. 특히 이제 안전 문제, 이를테면 사격을 했는데 도비탄이 발생을 한다든가 사격 후에 뭐 산불이 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전 문제의 사례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사격이나 이제 기동 훈련을 하다 보면 소음이 발생을 하죠. 또 진동도 발생하고 또는 이제 교통 체증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정주 생활 환경상의 주민들이 좀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격장을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에 이제 재산 가치가 하락한다든가 네. 재산상의 행위를 하기 어렵다든가 또는 지역 이미지가 실추된다든가 하는 간접적인 영향도 있게 됩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런 피해 인식들이 사실은 이제 지방자치 이후에 광범하게 이제 퍼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를 봐도 훈련장 관련 민원 제기가 2014년에는 연간 94건이었는데요. 네. 2018년에는 13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민원이란 건 아직 갈등은 아닙니다. 이제 국방부로 하여금 우리 군으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거니까 사실은 잘 해결하면 서로 이제 군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적 관계가 될 것이고요. 네.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이제 갈등으로 진화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좀 이것이 좀 좋아질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유형별대로 네. 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은 사격 단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험프리스 기지 사격장이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차단벽 구조를 이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단히 사격장이나 훈련장의 경우는 어렵겠지만 이제 그런 비교적 설치가 가능한 곳에서는 그런 것을 한다든가 또는 이제 피탄지가 너무 딱딱해 가지고 피탄된 이후에 이제 도비탄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피탄지를 연성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또 현재 이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에 의하면 사실은 그런 위험성이 있는 지역은 토지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영어로 하면 이제 버퍼존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안전에 이제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이 더 좀 정성스럽게 느끼는 것은 생활 환경상의 피해에 군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하는 네. 것인데 예를 들면 교통 체증만 해도 만약에 기동훈련이 뭐 8시부터 우리 지역을 30분간 통과한다 그러면 미리 알면 그런 시기는 좀 피해서 예. 자신도 생활을 하는 그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안보상 극히 어려운 거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이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훈련이라고 예. 한다면 훈련 정보를 지역 사회에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음과 진동 문제는 비행장하고는 좀 달리 군의 사격장 훈련장의 소음은 사실은 측정해 보면 군 비행장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느끼는 그 생활상의 피해는 사실은 버금갑니다. 네. 그래서 그런 소음과 진동에 대한 피해도 국방부에서도 차관님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그 주변 지역 지원 법률안 같은 것을 예. 만들어 가려고 그러시는데 제 생각은 모든 군사 시설에 이 주변 지역 지원하려다 보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사실은 군사 시설 중에서도 주민들이 오라고 하는 군사 시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사격장 훈련장 같은 곳에 특정 군사 시설로 보고 그런 지역의 주변 지역의 지원법이 좀 생겨야 예.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왜 필요하냐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재산 가치의 손실이나 네. 지역 이미지 하락 같은 것은 사실 국가에서 배상하는 길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네.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특정 군사시설 주변 지역 법률 같은 것으로 사실은 뒷받침이 되어야 국방부로서도 예. 지역 주민과 국민 또 지역 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군대 이제 그런 될 수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방안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사전 조치 필요하고 사후 관리 필요하고 또 때로는 특별법 제정도 필요한데 차관님 그러면은 훈련장 관련 민원 제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허 교수님 말씀하신 게 아마 정말 포괄적인 그런 네. 재원이신데 저희도 비슷하게는 이제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조금 이 훈련장 관련된 관리가 좀 주먹구기식이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훈련장을 실제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부대에서 주변 지역 민원을 다 담당을 했었어요. 근데 바로 그 부대들은 결국은 전투력을 계속 높여나가야 되는 그 부대인데 네. 그 부대가 이렇게 훈련도 하면서 동시에 훈련장 관리, 갈등 관리도 같이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었습니다. 사단 이하의 부대들이 그런 훈련장 관리에 직접 나서는 그런 체제가 돼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새로운 체제로 지금 예. 바꿔가고 있습니다. 사단 이하의 부대는 훈련과 전투력 관리에 집중하도록 하고 군단 이상의 부대에서 훈련장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네. 인력도 양성하고 관련된 예산이나 지원책들을 집중해서 관리하는 그런 체계로 저희가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훈련장 갈등 관리 훈령이라고 저희가 별도로 그런 걸 지금 제정하는 과정에 있고요. 예. 그런 훈련장 외에 사실은 정말 여기저기에서 좀 예를 들어서 뭐 파주나 연천, 철원, 포천, 양구 뭐 어느 지역에서나 다 지금 말씀하신 훈련장, 사격장, 뭐 헬기장 이런 민원들이 다 발생하고 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갈등관리 체계 모형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예. 작년 초에 저희 국방부의 가장 큰 이슈였던 게 포천의 영평 사격장 네.
사고였습니다. 낙탄이 대규모로 발생한 그런 사고가 있어서 주한미군 사격장입니다만 저희가 다른 지역은 군부대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군단 중심의 군부대에서 접근하도록 했는데 저희가 그 영평사격장 부분은 한미 간에 협의할 부분들이 네. 같이 있었기 때문에 국방부가 나서서 이제 대응책을 만들게 됐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군은 그 지역에 철저한 안전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고요. 예. 또 저희는 주민들과 협의하고 또 주한미군과 협의하면서 사격장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협의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사격장 현장과 바로 인접 지역을 8번을 사실 갔는데 예. 대화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사격장 운영 체계도 주민들이 뭐 거의 만족은 못 하시겠습니다만 그나마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바뀌게 됐고요. 예. 저희가 소음을 줄이는 노력과 동시에 지역 주민 전체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노력을 같이 겸비해서 이제 네. 작년 9월부터 새로운 체계로 영평사격장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훈련장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민군 갈등을 앓고 있는 사업이 또 하나 있죠. 2013년 특별법 제정 이후에 추진 중인데요. 군 공항 이전 사업입니다. 주민 갈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더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또 민군 갈등 형태는 어떤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김 박사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사실 군공항 이전 사업을 좀 이해를 해야 이 갈등의 양상이 조금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예. 군공항이라는 게 본래는 사실 아까 서두에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랑 마찬가지로 인적이 드문 지역에 있다가 이제 인구가 늘어나고 또 경제적으로 이제 발전이 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도시 한가운데 공항이 있는 것처럼 네. 느껴지는 이제 이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소음 피해라든지 혹은 경제적인 어떤 발전 같은 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이런 또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정부 상대의 소음 피해에 대한 소송도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대부분의 주민들이 사실 군공항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소음의 피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개발 제한 같은 부분과 연결이 되면서 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특별법이 제정이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근거해서 군공항을 같은 권역 안에 있는 다른 이제 장소로 옮기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이제 잘 할 수 있고 동시에 또 주민의 어떤 소음 피해 같은 것도 또 보전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방안을 찾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군공항 이전 사업의 시작이 이제 종전에 군공항이 있었던 그 자치단체의 이전 건의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네.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특별법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주민 투표 과정들도 거쳐서 이제 최종적인 부지를 이제 고르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딴 지역에서는 싫어하는 시설을 우린 받아야 되나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피 시설이긴 하지만 이 시설을 입지할 경우에 지역에 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이런 기대감도 사실은 같이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공항 이전 사업이 현재는 광주, 수원, 대구 이렇게 3개 지역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사실 각 지역별로 진행 단계도 좀 다르고 갈등의 양상도 좀 다른 상황입니다. 먼저 3개 지역이 공통적으로 2014년도에 이제 종전부지에서의 이전 건의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원 같은 경우는 2017년에 공군의 작전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적합한 지역으로 식별이 됐었던 곳인 화성시 화홍지구를 예비 이전 후보지로 이제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사실 화성시는 이 군공항 이전 자체를 좀 철회하거나 혹은 그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2017년에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군위하고 그리고 의성 군위 이렇게 두 지역이 예비 이전 후보지가 됐고 네. 좀 한 단계 더 나가서 2018년에는 이제 이전 후보지가 되는 이제 단계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수원보다는 좀 속도가 빠른 편이죠. 네. 근데 이제 수원과는 달리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전 후보지가 두 곳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다 보니 지역 간에 오히려 유치 경쟁도 좀 있고요. 예. 그리고 주민들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를 이제 진행해야 되는 단계가 이제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속도가 느린데요. 네. 2018년도에 이제 공군 작전성 검토가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나 혹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현재 좀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네. 지금 이런 정도의 이제 진행 차이가 네. 존재합니다. 이렇게 좀 세 가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다른데요. 네. 사실 그 배경에는 민간공항과 함께 이것이 이전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상황적인 차이라든지 또 이전 후보지의 경제적인 상황, 또 인구 규모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고요. 예. 또 다른 편에서는 또 종전부지 자치단체와 새롭게 이전해가는 자치단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네. 있느냐도 좀 중요합니다. 복잡합니다. 예. 그래서 뭐 오랜 시간 동안 뭐 갈등을 경험했던 이미 경험이 있다든지 하면 사실은 좀 더 갈등이 증폭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이 세 군데의 지역 간에 또 비슷한 점도 있고 서로 또 연결되어 있는 측면들도 네. 있습니다. 동시에 세 개 지역에서 이런 이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 각각의 자치단체나 혹은 주민들은 그러면 이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 하는 것에 대한 신경도 많이 쓰고 있고 또 국방부나 또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주시하면서 예. 그 다음 단계의 행동을 이제 선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차관이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방부는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요? 예.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공항 이전 문제는 정말 복잡한 방정식의 네. 문제입니다. 군사시설을 둘러싸고 주민과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국방부 군과 주민과의 거의 1대1 관계의 일이라고 한다면 이 군공항 이전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 군공항이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에서 이전 신청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신청 후에 주변에 과연 가능한 입지가 있는가 그것을 이제 작전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네. 군에서는 작전성 검토에서 그 중에 적합한 후보지가 나오면 그 후보지를 예비 후보지라 그래서 네. 그 예비 후보지를 둘러싸고 그다음부터는 이 이전 신청을 한 저희가 종전부지라 그러는데 그 비행장이 있는 곳의 지자체와 그 대상 지역의 지자체 주민들 간에 새로운 관계가 이제 네.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지자체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지자체 내에서도 그렇죠. 지자체장과 주민들은 또 입장들이 다 다릅니다. 네. 대상 지역도 다 다르고요. 지금 대구공항 같으면은 대구시의 시와 시장과 또 대구 시민들은 입장들이 조금 미묘한 그 갈림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전 유치 신청을 한 저희가 이제 좀 예비 후보지에서 이전 후보지로 결정을 한 군위 또는 의성 군위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 가는 과정이 정말 큰 네. 어쩌면 지역 정치 모델 그 자체입니다. 네. 그게. 거기에 이제 군이 관여하게 되어 있는 건데요. 주체는 사실은 이 프로세스에서 주체는 이전 신청을 한 지자체가 주체입니다. 예. 군에서는 그것을 작전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하는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전에 갔을 때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상황이 될 것인가, 그 지원 사업과 관련된 부분, 네. 새롭게 운영되는 그런 군공항의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영향을 예. 가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설명해 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많이 진전이 돼서 네. 현재 대구시와 국방부 간에 대구시가 만들어냈습니다만 이전 사업의 총 비용의 예상치 네. 그리고 이전하고 간 그 종전부지의 가치라는데 가치치에 대한 추산이 나와서 이전 사업비보다 종전부지의 가치가 더 높다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을 해도 된다는 경제적인 판단이 나온 거죠. 네. 그 대구시는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거고요. 그 의성 또 의성군이 요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의사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분들께 군공항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담들을 예. 줄여드리는 그런 설명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경북도 아유, 대구시 그러시구나. 네. 군의의성도 갔다 와서 이제 했고요. 근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아직은 좀 사정이 좀 덜합니다. 광주 지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주 역시 과거에는 광주 이제 송정 지역에 이제 광주 비행장이 위치하고 있는데 민간하고 군공항이 같이 있습니다. 네. 근데 광주시가 커지면서 그 지역이 광주의 신도시와 송정 사이 완전히 낀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이전 압박이 엄청 커집니다. 네. 제가 최근에도 한번 그 비행단에 가봤었는데 어떻게 지역 주민들의 그런 요구를 우리가 수렴할 것인가, 예. 그리고 그 주변 지역으로 어떻게 우리가 결정해 나갈 것인가. 네. 이 지역에 대해서는 5개 후보지를 저희가 이제 군사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한 작전성 검토를 이미 했습니다. 네. 근데 최종 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태인데 예. 그런 대상지의 지역 주민과 지자체장들께서는 오면 안 된다는 네. 식의 이제 이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그게 그 지역의 다른 현안들하고 맞물려 가지고 네. 아주 어렵게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저희는 2013년 특별법에 따른 이전이 대구에 이어서라도 진행된다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이 예비 이전 후보지는 화성으로 정해놨습니다만 네. 화성에서 이제 크게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아마 좀 가장 힘든 상황이라고 네.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지역,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전에 따른 영향이 이런 것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대상지 쪽에서 이미 예비 이전 후보지가 하나가 딱 정해지다 보니까 네. 대상지에서 강한 반발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소통에 좀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군공항 이전이라는 게 지금 이전 대상 지역, 그 지역의 주민들의 극심한 피해와 네. 그런 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니까 저희는 특별법 정신에 따라서 이전을 요청한 그런 지자체 주민들 또 대상지의 주민들과 지자체와 예. 계속해서 협업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지역 주민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자체 중심으로 그런 설명들이 네, 이루어지고 예, 있고요. 저희는 포괄적인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도 말씀드릴 게 아까 허 교수님 말씀하셨던 네. 군사시설 주변 지역 지원 법안, 특별법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군 비행장이 제일 소음이 크고요. 예. 비행장, 사격장 같은 그런 소음을 많이 유발하는 그런 그 시설들 주변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런 특별법안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당초에는 저희가 주변 지역 전체를 지원하는 법안을 지금 우리 정부 입법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진행 과정에서 각 지역의 의원님들께서는 네. 소음 대책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거부터 해달라 이런 이제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계속 이제 협의 중입니다. 어쨌든 올해 내 저희 목표는 우선적으로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 주변의 주민들께 지원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법안을 저희가 네. 만들고자 하는 게 목표입니다. 국회에서도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 네. 공감대가 형성되어 꼭 있고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노력들을 네. 해나가게 된다면 네. 지금 그런 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뿐 아니라 군공항 관련해서도 군공항에 그 민원이 처음 발생했던 그 지역 또 대상 지역에서도 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어떤 판단의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또 현재 우리 군은 국방개혁 2.0을 통해서 슬림화 및 정예화를 하고 있습니다. 첨단 장비 위주의 군 현대화 추진 과정에서 국민과의 갈등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실이요, 차관님. 예, 여태까지 얘기했던 그런 시설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네. 국방개혁 2.0에 따라서 저희가 군 전력을 현대화하면서 정예화하고 병력은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고 있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일정하게 전력을 증강 및 재배치하고 예.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아마 대표적인 것들이 헬기 부대에 관련된 네. 것들일 겁니다. 헬기 전력이 기본적으로 과거에 있던 전력들이 너무 노후화돼서 네. 새로운 우리 국산 수련 헬기로 지금 개체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렇게
된 그 수리온 헬기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방개혁 2.0에 따라서 새로운 어떤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헬기 관련된 헬기 재배치 관련된 민원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도된 데만 해도 양주라든지 또 양구, 강원도 양구 지역이라든지 이런 춘천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이제 그 논란들이 있게 되는데 저희가 그 모델은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지역에 재배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일단 저희가 주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하는 노력 그리고 대화 소통하는 노력이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네. 동시에 어떻게 하면 소음을 좀 더 줄일 수 있을까? 네. 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소음 방지 벽 같은 거를 네. 만드는 방법도 저희가 지금 이미 진행하고 있고요. 소음이 발생해서 소음 주변 지역에 예를 들어 학교가 있으면 네. 시끄러운 막 그렇죠. 공부가 안 되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소음 방지창 같은 걸 다 해줘야 되는데 방음창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현재의 군사시설법으로는 직접 지원은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일정한 특별법 재정 개정을 통해서 가능한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방개혁 2.0에 따른 그런 국민들의 불편이 더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네. 제가 거기서 네.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사실은 이제 군사 기지를 어디 이제 이전한다든가 또는 새로 신설한다든가 하는 것 사실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대단히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 이제 국가 정책을 보면 댐 건설을 한다든가 또는 원전 전기 사업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그것이 국가 공공사업으로 해서 이제 물론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제 피해가 여전히 발생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지원 보상 이런 법제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유독 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군사 기지 사업을 하는 것은 그걸 국가 사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좀 너무 적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실제로 이제 안보 상황이 사실은 제대로 우리가 이제 좀 뭐 천년 만년 유지해야 될 국가를 만들려고 한다면 군사 시설에 대한 것을 국가 사업으로 인지하려는 국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국방부로서도 뭐 안보상의 이유라든가 보안상의 이유 때문에 사실은 미리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숨어 있는 거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실은 막 드러냈을 경우에 거기에 대응하는 지원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뭐 꾸준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방시설 사업도 국가의 공공사업이다. 그러므로 기재부 같은 곳에서도 이런 군사시설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댐 건설이라든가 원전 사업 등에 관한 준하는 그런 이제 사실은 정책적 지원이 토대가 좀 필요합니다. 결국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교수님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관님도 아마 지금 메모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렇게 사업별로 꼼꼼한 갈등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갈등 관리를 통해서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또 기대해 보면서 이렇게 이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 상황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얘기의 핵심 중에 하나가 선제적인 대응입니다. 정말 꼭 필요한데 리스크 지역 상생 전략 회의를 직접 주관한다고 또 차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회의인지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 2017년부터 이제 지역 현안들을 갈등 관리하는 차원에서 국방부에서 생겼고요. 제가 차관 부임한 이후에 그것을 격주에 한 번씩, 그러니까 한 달에 2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43번 회의를 했고요. 아마 군 관련 현안이라고 나오는 대부분의 현안들이 여기서 다 한 번씩은 다뤄졌고, 한 번 했는데 완전히 해결이 안 되고 가는 경우는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좀 군공항 영평사역장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제주 해군기지 같은 오래된 문제죠. 제주 해군기지에 2007년부터 시작해서 갈등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됐는데 지금은 조금은 좀
예. 수그러들었습니다. 특히 해군 기지 주변에 그 민군 복합항 주변에 강정마을의 네. 그 주민들께서 이해가 좀 높아지시는 바람에 좀 좋아졌습니다만 저희가 그분들의 여러 가지 불편들, 요구들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네. 하는 데는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해군 기지가 만들어져서 운영되는 과정에서 주민과 또 제주도에 어떤 불편 부담을 주는 예. 게 있는가, 그걸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들을 했고요. 그런 협의를 하면은 이제 국방부에서 하고 국방부 관련된 부서에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해군에서 예. 오게 되고 그 해군에 실제로 그 부대를 운영하는 기지를 운영하는 쪽에서 상황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런 부대에도 다 지역 협력하는 팀들이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상황 설명을 저희가 듣고 어떻게 그쪽 요구들을 받을 것인가 해서 이런저런 정책적인 결정과 건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그 갈등을 완화하는 노력들을 예.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진행해 왔고요. 저도 그 일로 제기로 3번 정도 방문해서 네. 현장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현장에서의 현지 TF 또 군단이나 네. 각 부대의 체계적인 관리 그런 시스템 그리고 국방부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그렇죠. 따져야 예. 되는데 그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바로 리스크 지역 상생 전략회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명칭만 들어도 국방부가 얼마나 선제적 대응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도 우리가 어떤 점을 좀 보강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김 박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많은 중앙부처들이 갈등 관리에 대한 선제 대응을 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봐도 국방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기관에 속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43번의 그 예. 현장 방문까지도 하시면서 회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초기에 좀 갈등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단계를 가기 전에 이제 정말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이 정책이 아무래도 좀 갈등 발생이 예상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갈등 영향 분석이라는 방법 등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향후 국방부의 어떤 중장기 계획 같은 것에 이 사업을 정말 얹을지 하는 부분을 고민하는 단계에서 이런 갈등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를 해보는 예.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현재도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민관군 협의체를 지금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다는 네. 부분입니다. 이 경우는 사실 그 지역의 군부대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오래 있어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직접 만나볼 일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런 이제 협의체들이 운영이 되면서 자치단체와 군과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서로 모여서 이런 내용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 현안을 같이 얘기하는 장소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관계가 서로 구축이 되게 되면 사실 갈등이 발생될 수도 있을 사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지역 안에서 관리해 나갈 수가 있고 갈등이 발생된 이후라도 서로 신뢰가 구축이 예. 됐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예방 관리 측면 정말 강조해도 아무리 지나치지 않을 정도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협의체를 활용해서 실내 구축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비용도 절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등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군부대가 불필요하고 또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지역을 지키고 지역 주민을 보호해주는 파수꾼 역할을 한다는 이미지를 살리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요. 강원도 산불진화 작업과 같은 대민 지원을 통해서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의 민간 지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이번에 군이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네, 지난 4월에 강원 산불이 네. 정말 대규모 재난이었는데 그 소방 당국도 그렇고 또 군도 지원을 했습니다만 지자체와 우리 국민 모두가 노력을 해서 조기에 진화가 되고 이제는 이제 그 후유증을 없애고 새롭게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일들이 남아 있는 예. 것 같습니다. 당시 재난 상황에서 국가적으로도 재난관리 체계가 잘 작동이 됐습니다만 군도 정말 열심히 지원을 네. 했습니다. 군도 진화 헬기뿐 아니라 병력들이 다
동원이 돼서 지원을 했고요. 특히 저희가 열 영상 감시 예. 체계가 있는데 그 체계를 통해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예. 또 잔불도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강원 산불 때도 똑같이 그런 체계가 작동이 돼서 저희가 소방청에 그 정보들을 바로 공유해서 예. 활용됐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소방청하고 저희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협업을 강화하자고 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인력 지원, 교육 네. 지원 그리고 이런 체계적인 정보 지원과 그쵸. 관련된 협약을 했는데 네. 당시 소방청장께서 오셔가지고 그때도 그 정보가 큰 도움이 됐다 이런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군이 아시는 것처럼 국토를 방해하는 이제 역할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과거처럼 위협이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위협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오는 그런 직접적인 예. 군사 위협에 대응하는 게 군의 일차적인 역할입니다만 동시에 주변의 여러 가지 위협들, 잠재적인 위협들도 대응해야 되고요. 안보의 새로운 개념 변화, 또 위협의 양상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이런 대규모 재난 재해에 대해서 군이 유니폼 이런 집단으로서 네.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또 중요한 일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저희가 산불 진화 같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 체계와 장비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원 산불 그 진화 이후에 에이브람스 미 이제 연합사령관을 네. 만났는데 이번에 주한미군도 같이 협력했지 않습니까? 예, 주한미군도 이번에 지원을 네. 해줬죠. 저희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네. 그분 말씀이 미국도 주둔지 주변에 산불 나는 경우가 많다. 네. 그래서 미군의 기본적인 임무로 산불 진화 지원하는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기들이 바로 지원할 수 있었다라는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이 단순히 국가 방위 요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그 국민의 생명과 예.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총체적인 포괄적인 어떤 그 안전에 관련된 역할도 할 때가 됐고 저희가 그 준비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와 같은 대민 지원은 국민의 군으로 지역 주민의 신뢰 제고와 함께 갈등 관리에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이 부분에서 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좋은 네. 이 사례가 됐습니다. 네. 예, 이제 정부로서는 이제 통합 소방 체제라고 그래가지고 예. 이제 어느 큰 불이 나면 사실은 그 강원도에 났습니다만은 전라남도의 소방 차를 3분의 1 이상 올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군이 바로 그 통합 지원 체제, 통합 소방 체제의 큰 일원이 됐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차관님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이제 군이 전통적 안보 모델이라 그러면 사실은 적이 있으면 그에 대응해서 뭐 무기를 확실히 갖추고 있고 또 전투력을 유지하고 군사 시설을 가지고 병력을 유지하고 네. 뭐 이런 일련의 체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군이 포괄적 안보 모델을 네. 쓰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과거에 이제 적만 생각하던 안보 모델에서 사실은 재난이나 재해라든가 사실은 뭐 국가 내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포괄적 안보 모델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를테면 아까 얘기한 병력 예산, 무기, 시설, 병영 이런 것만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의 지지도 획득해야 되고 군사 시설이 있지 않은 지역의 신뢰도 필요한 획득할 자원이 늘어난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그 강원도 진화, 산불 진화 사례는 대단히 그 전형을 만들어 가는데 네.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하나만 덧붙이자면 군이 이제 입지 않은 곳이 사실은 아직도 도시 확장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교고지에 인구 감소가 되는 지역에 예. 군이 많이 입지를 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군이 사실은 그 지역 내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예. 예를 들면 주민들에게 교육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주민센터의 활동을 예. 해주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지역과의 접촉점을 늘려나가는 것도 네. 포괄적 안보 모델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민군 소통을 통해서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우리 군의 노력과 성과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제 끝으로요. 국민 신뢰 회복과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 우리 군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좋을 점이 무엇이 있는지 바람과 다짐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하실 말씀 많겠지만 핵심만 좀 찝어주세요. 네. 국가안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국민들에게 전부 알리기는 좀 곤란한 정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자가님도 그동안 소통을 많이 해주셨듯이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잘 좀 이야기해 주시고 네. 정보 공개도 해 주시고 그러셔서 군이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좀 감지할 수 있도록 네. 해주시는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랍니다. 네, 국민의 군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소통 정말 중요합니다. 네, 박사님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사실 갈등은 굉장히 복잡성이 높고 예측 가능성도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한 명이 막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할 수가 없는 그런 영역이기도 한데요. 네. 그렇다 보니 주민들과의 소통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과 함께 계획을 만들고 또 이분들과 현장에서 대화하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좀 계속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역시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차관님 그동안 열심히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또 이런 역할은 국방부가 꾸준히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오늘 논의된 모든 게 다 국민과의 소통 아닙니까? 네. 저희가 그런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처음 대화할 때 서먹서먹하고 좀 적대적이다가도 대화가 이어지면서 분명히 새로운 어떤 공감대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걸 충분히 저희가 많이 느꼈거든요. 네. 단순히 대화하는 것뿐 아니라 지금 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필요한 정보도 공유하고 하면서 군과 지역 주민, 민이 상생 발전할 수 네.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저희가 특히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데 주력해 가겠습니다. 네, 민군 상생, 그러기 위해서 많은 제도도 만들어지고 또 법령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꾸준한 노력 필요하겠고요. 두 분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군이 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많이 또 이해하시고 공감하실 겁니다. 네, 도움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과 잘 소통하는 국민의 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되고요. 응원하겠습니다. 국방포커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포커스를 보는 또 다른 방법, 국방TV 앱이 있죠. 플레이온 국방 포커스, 플레이온 국방 TV. 국방TV를 보는 새로운 방법 꼭 챙기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